그랬습니까? 윤석열 열받았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탈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왜 윤석열 내일 국힘 탈당한다 얘기가 나왔는지 서정욱 변호사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그거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아마 저는 조만간 네. 빠르게 내일이라도 대통령의 희생적 먼저 이렇게 선제 탈당. 네. 그러면 이게 또 다시 한번 대선판이 휘청거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나와야 된다. 이걸 한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정보력이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자, 윤석열이 탈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탈당을 하면 국힘 쪽에서 표가 싹 몰린다. 뭐 이렇게 이제 예고한 것이죠. 저는 그 윤석열 탈당은 서정욱 변호사가 뭐 개인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멤버인데 서정욱 변호사가 쉴드를 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검찰 출석할 때 그 표정과 또 기자들의 전원 안에서 그 재판받을 때 전원을 보면 가장 쫄고 있는 건 오히려 윤석열이다. 뭐 김건희야 뭐 당연히 같이 쫄고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기댈 데가 없다. 기댈 언덕, 비빌 언덕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정당에서 정당의 지금 1호 당원으로서의 어떤 상징적 의미로 여전히 김문수가 내치지 못하고 안고 있는 것과 탈당해서 나가 있을 때의 그 차이는 아무도 그럼 그 뒤에는 이제 그 찬바람 삭풍 부는 것에 대해서 방어책이 없다. 그렇게 보면 먼저 뭐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하듯이 당에 있으나 나가나 자기는 상관없어서 언제든지 나갈 수도 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서정욱 변호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원래는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요즘은 서먹서먹하지만 그래도 개인적 관계는 뭐 이어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탈당설 진짜냐? 내일 당장 탈당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고 물어봤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탈당설이 나왔는데 이게 탈당이 결정된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대통령은 선거에 이기게 된다는 생각밖에 없고 따라서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탈당이 도움된다고 하면 흔쾌하게 탈당을 하고 또 당에 있는 게 도움된다고 하면 당에 남아있고 후보 뜻에 따라서 본인은 이게 흔쾌히 결정하겠다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뭐 들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특권을 통해서 이게 간접적으로 취재한 건데 뭐 대통령을 하여튼 사심 없이 뭐 자기 그 굳이 당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굳이 탈당할 이유도 없는데 어느 게 도움이 될지 판단이 안 서니 지금 현재는 따라서 이제 그 당과 후보가 판단해서 탈당이 도움된다 싶으면 흔쾌히 탈당하고 섭섭한 게 없이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당에 있는 게 오히려 도움된다. 탈당하면 또 친윤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러면 이게 당에 있고 이런 입장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나라고 하니까 이제 윤석열과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측근으로부터 들었다. 이름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탈당 준비가 돼 있고 김문수 후보와 국힘에서 결정하면 언제라도 나가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다. 윤석열은 탈당하지 않는다. 아니 탈당 뭐 자기 속마음에서 예를 들어 선거를 이기는데 자기가 탈당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뭐 왜냐면 저 사람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인도 어느 정도 흐름을 알고 있단 말이죠. 탈당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꼭 이긴다 하는 확신이 없는 거죠. 본인도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이제 비빌 언덕 한 가지인데 거기에서 그것마저 이기지도 못하고 자기는 광야에 혼자 나갔다. 뒤에 대선 이후에 그런 국면에서는 과연 누가 어떻게 무엇을 커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저 부분은 서 변호사가 나름 저쪽에 정보도 많고 정무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줄 아는데 저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서 변호사는 굉장히 그런 쪽에 충성심이 강해요. 그래서 그 쉴드 쳐주는 측면 아니겠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게 이게 서 변호사님이 전략적으로 이 대선 국면에서 전략을 쓰는 거라고 보이는 게 저도 한 이틀 전에 그쪽에 계신 패널 분들하고 조그마한 자리가 있었는데 제발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나갈 생각이 없다. 그래서 힘들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서변 얘기는 저는 뭐 좀 길지 않은 얘기라서 자세히 저도 한번 돌려봤는데 딱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탈당하면 친윤이 다 나갈 건데
그래도 원한다면 나가줄게. 요거는 사실은 난 죽어도 못 나간다는 사실은 협박이거든요. 네. 내 편 아직도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닙니까? 또 나가면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자, 오늘 날 그러면 붙잡어. 김문수 후보가 네. 뭐 계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자, 윤석열 탈당은 어떻게 할 거냐, 출당. 여기에 대해서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도리가 아니다. 도대체 그 도리가요. 도리의 기준이 뭐고 누구에 대한 무엇의 도리를 얘기를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부모 도리가 자식 간의 도리일 수도 있고 또 왕과 신하의 도리일 수도 있고. 아, 국민에 대한 도리는 그렇죠. 전혀 없는 국민에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이게 봤을 때는 단어 선택에 굉장히 저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저거는 도리도리에 대한 도리입니다. 아, 역시. 그러니까 그 계엄에 대한 사과도 개사과인 거죠. 계엄에 대한 것과 탈당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보면. 잠깐만. 네. 우리가 정치평론을 저도 한 15년 이상 했지만 도리에 대한 이야기를 도리도리로 설명을 하는 평론은 맞잖아요. 최초인데. 네, 도리도리에 대한 도리. 이 사람에 대한 도리. 아니, 자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지금 윤석열과 본인의 관계 그리고 국힘의 대선 후보로서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해서 도리를 생각하면 출당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이하다라고 이제 지금 평가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과도하게 비판하는 겁니까, 이 기자님?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국민을 아주 개돼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 갖고 싶은 거야. 영어로 말하면 케이크도 갖고 싶고 먹기도 하고 싶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은 잘못됐는데 이 사람은 모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데려가고 저런 사람들도 다 데려갈 건데 여하튼 너희들은 그냥 오라는 대로 따라와. 그냥 기본적으로 저거는 선거 전략이고 나발이고 좀 짤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저런 상태에서 지금 선거를 한다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이게 이제 제가 출마 영상을 봤거든요. 김문수 네. 후보 보면은 곳곳 김문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국민에게 사과해라 이 파면 탄핵 사태에 대해서라고 했을 때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비추면서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건 뭐냐?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국민 앞에서 나는 곳곳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 이 사람들의 의식 흐름은 이렇다. 아직까지 구태하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